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요즘 현재 상황에 좀 만족 못하시거나, 뭔가 삶의 방향을 바꾸고 싶다? 아니면 좀 더 의미 있는 하루를 보내고 싶다? 뭐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그 조직 심리학자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죠. 벤자민 하디 박사 인터뷰 내용을 좀 깊게 파보려고 하는데요. 아, 하디 박사요? 네. 핵심 아이디어가 미래의 나를 설정해서 현재를 이끌어가는 거, 그리고 과거를 좀 새롭게 보는 관점, 뭐 이런 거더라고요. 그렇죠. 상당히 흥미로운 접근이죠. 네, 그래서 이 통찰들을 여러분의 성장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한번 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하디 박사 주장 중에 제일 좀 와닿았던 게 보통은 현재를 기반으로 미래를 생각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미래가 현재를 결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적인 미래 모습을 먼저 그리고 그 미래가 지금 내 행동을 이끌어야 한다고요. 맞아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두면 그 기본값 미래? 뭐 그렇게 표현하던데 거기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죠. 의도적인 설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고요. 네, 그냥 두면 그렇게 된다. 여기서 이제 정체성 얘기를 하는데 이게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자기 이야기, 또 자기 기준 같은 걸로 구성된다고 봐요. 자기 이야기와 기준. 네. 그래서 미래의 자아를 구체적으로 상상하고 이걸 현재로 끌어오는 거. 이게 훈련 가능한 기술이라는 거죠. 훈련이 가능하다고요? 네. 그리고 중요한 게 그 심리적 유연성인데 이게 뭐냐면 변화나 어려운 감정에 발목 잡히지 않고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향해서 꾸준히 나아가는 능력이거든요. 그리고 또 현재의 행복이 과거랑 미래와의 관계에 달려있다는 말도 인상 깊었어요. 네, 그것도 중요한 포인트죠. 과거를 어떻게 해석하고 배우는지, 또 미래에 대해서 얼마나 명확한 목적의식을 갖는지 이게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특히 그 과거가 현재를 만든 게 아니다? 현재의 내가 과거의 의미를 결정한다는 말. 와, 이건 진짜 좀 곱씹어 보게 되더라고요. 아, 네, 그쵸. 이게 왜냐면 기억이라는 게 고정된 비디오 테이프 같은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게 아니에요? 네. 현재의 내 관점, 내 상태에 따라서 계속 재편집되고 재구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과거 경험이라도 지금 내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그 영향력이 완전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와, 그럼 과거의 트라우마 같은 것도 바꿀 수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고통스러운 경험에서조차 배움을 찾고 이걸 성장의 밑거름으로 삼으려는 어떤 선택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선택이요? 네. 그래서 과거의 나를 좀 공감해주고 다른 각도에서 보려는 연습이 필요해 보이고요. 실전 사례로 그 유명 유튜버 미스터 비스트 얘기가 나오던데요. 재밌었어요. 아, 네네. 그 친구 얘기. 17살 때 미래의 자신한테 영상 편지를 여러 개 찍어 올렸는데 진짜 5년 뒤에 보니까 자기가 세웠던 목표보다 훨씬 더 크게 성공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게 딱 미래 모습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그걸 약간 공개적으로 약속하는 거. 그런 힘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다 그렇게 거창하게 할 순 없으니까 좀 작게 시작할 만한 것도 있을까요? 아, 그럼요. 하디 박사도 제안하는 게 있는데 아주 간단해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딱 5분. 5분이요. 네. 감사했던 일 3가지 적어보고 그리고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어떻게 다른가. 이걸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 네. 아주 작은 변화라도 꾸준히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심리적 유연성을 키우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렇군요. 작은 변화를 인지하는 거.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미래의 내가 현재의 나에게 조언하는 편지를 써보는 것도 아주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어요. 미래 시점에서 현재를 바라보는 연습이죠. 미래에 내가 쓰는 편지. 재밌겠는데요? 근데 만약에요, 과거 트라우마가 너무 커서 힘들거나 아니면 현재 상황이 진짜 너무 버거워서 미래를 상상할 여유조차 없다면요. 네, 그럴 수 있죠. 당장 하루하루 버티기도 힘든데 무슨 미래 설계냐, 뭐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디 박사도 이게 뭐 그냥 쉽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트라우마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시점에서 내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재구성하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의미 부여와 재구성? 네, 핵심은 고통을 그냥 무시하거나 잊으려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뭔가 배울 점을 찾고 이걸 성장의 동력으로 삼으려는 의식적인 선택과 꾸준한 연습이에요. 선택과 연습? 네, 그래서 하루에 정말 단 5분이라도 괜찮으니까 의식적으로 미래를 위한 생각의 공간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하더라고요. 단 5분이라도.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 10배 성장 얘기로 넘어가 볼까요? 이게 좀 파격적이던데요. 아, 네, 그 10X.
하디 박사가 점진적인 2배 성장, 이건 과거랑 현재 기반이라고 하고 완전히 다른 차원의 10배 성장, 이건 미래 기반이라고 구분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서 10배 성장을 하려면 현재 내 삶의 80%는 사실 불필요하다. 이걸 과감히 제거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미켈란젤로가 다비드상 조각할 때 다비드가 아닌 모든 걸 쳐냈다고 한 것처럼요. 맞아요. 그 비유를 쓰죠. 아니 80%를 버리라니 너무 급진적인 거 아닌가요? 네. 이게 어쩌면 오늘 얘기 중에 가장 좀 도전적인 개념일 수 있어요. 단순히 뭐 시간 관리 잘해서 효율을 높여라 이런 차원이 아니거든요. 그런 게 아니군요. 네. 지금의 나를 구성하는 신념, 습관, 관계 뭐 이런 정체성의 80% 정도가 내가 그리는 미래의 10배 자아와는 관련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의식적으로 덜어내야 한다. 정체성의 80%를 덜어내라. 와. 네, 그래서 상당한 심리적 유연성이 필요하고요. 중요한 건 이게 나 성동해야 해. 이런 의무감이나 압박감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미래를 향한 아주 강력한 내적 동기에서 비롯해야 한다는 거죠. 아, 해야 한다가 아니라 원한다. 그렇죠. 필요가 아니라 원함에 기반해야 건강한 동기가 된다는 거예요. 두려울 수 있죠. 내 것의 80%를 버리는 느낌이니까. 하지만 본질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이게 핵심이라고 보는 겁니다. 듣고 보니 오늘 나눈 얘기의 핵심은 결국 우리가 우리 미래를 스스로 설계할 수 있고 또 과거의 의미도 우리가 다시 정할 힘이 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현재의 조건이 내 미래를 딱 정해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는 그 미래가 현재의 나를 이끌도록 만들 수 있다는 거. 정확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볼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네, 어떤 질문인가요? 만약 오전 뒤 여러분의 이상적인 모습, 그 10배 자아가 지금 여러분에게 편지를 쓴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때 현재 당신의 삶에서 이건 10배 성장에 불필요한 80%에 해당하니까 과감히 놓아줘 라고 조언할 딱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와, 10배 성장에 불필요한 80% 중 딱 한 가지. 와, 이거 정말 깊이 생각해봐야 할 질문 같은데요. 네,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더 깊이 탐구하고 싶으신 분들은 벤자민 하디 박사의 책들, 특히 그 10x is easier than 2x라는 책이 있거든요. 직접 읽어보시는 것도 아주 좋겠습니다. 네, 추천합니다. 오늘 저희의 분석이 여러분의 성장에 조금이나마 새로운 관점을 더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